대한민국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사극 영화 왕의 남자. 뭐 그야말로 이 말이 딱 맞죠.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진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공길이라 하옵니다. 난 공들이지. 아, 니까짓게 가만히 있어봐. 어찌 왕의 손에 천한 놈의 피를 묻히려 하십니까?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이 당시에 영화표를 사려고 영화관 밖으로 줄을 서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영화관이 많지 않을 때. 맞아요, 맞아요. 예.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아니요. 이거는 본인이 있었던 일을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예. 이 당시에 한 영화를 여러분 N차 관람이라는 문화를 이 영화가 만들어내기도 했고 45번을 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신문 기사도 맞아요. 진짜 나기도 했었고 왕의 남자가 N차 관람의 시초 아니냐? 왜 특별히 이 영화가 N차 관람이 이렇게 좀 많았던 걸까요? 글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나 여운에 좀 많이 네, 빠지셨던 것 같고 그걸 계속 이제 삶에 있어서 의미에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왕의 남자가 어떤 N차 관람에 시선이 있었냐면 공길이 바라본 시대, 있었어요. 감우성 씨가 바라본 시대, 네, 맞아요. 왕이 바라본 시대. 그걸로 따로 보면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 당시에 공길 역할이 3,000대 1의 경쟁률을 우리 그 이중기 씨가 맞아요. 뚫고 이거 소화한다고 고생 무지하게 하셨다 그래요? 고생이랄 게 없고 무조건 따야 할 때예요. 그거는 신인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회고 연극이라고 연극계에서 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거기에 공길이라고 하면 연극에서는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신인 입장에서는 이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지만 영혼을 팔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아야 된다. 정말 인생을 바꿔준 계기가 된 거죠, 왕의 남자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두세 분 안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네, 고민을 그 이준익 감독님이 이게 다른 배우들이 죽도록 했다면 이준기는 더 죽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님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했던 거거든요, 이게. 감독님이 너무 가찬이신 것 같고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캐릭터 분석을 위해서 뭐 덤블링, 뭐 아크로바틱, 사물놀이, 외줄타기 이거를 대역 없이 다 직접 하셨다고 그래요. 그 사물놀이패 안에 가가지고 거의 근데 합숙하면서 같이 배워서 특히 감독님께서 그 거의 명령을 하신 게 너는 공길 역할을 위해서는 아예 그냥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숙소 안에서 정말 그 방 밖을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원체 이렇게 좀 쾌활하고 좀 이렇게 좀 에너제틱하니까 말수도 줄이고 행동도 줄이고 아예 그냥 역할에 그냥. 인격 자체가 아예 그냥 바뀐 걸로 살아야 되니까 거의 넉 달 정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냥 넉 달을 거기 그냥 지내신 거예요. 네네네. 네 감독님께서 네 그렇게 하래요. 놀라운 게 왕의 남자부터 이런 그 지금 CF까지 이게 모두 1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눈 떠보니 스타다. 좀 어떠셨어요? 이 당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사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대히트작이 나와도 한 짧게는 3개월, 뭐 6개월 이러면 바로 교체가 되잖아요. 요즘은 한 1, 2개월 안에 사라지는 그렇죠. 거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아무튼 그때는 그 1년 동안 맞아요. 그냥 왕의 남자 하나를 가지고 부가적으로 같이 했던 것들이 다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그게 계속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잠깐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게 세상은 나로부터 돌아간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세상의 근데- 중심은 나야.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자꾸 되니까 하는 족족이 또 잘 돼요. 계속 그 이슈화가 되고 그럼요. 모든 뭐 지금은 없지만 왜 네이버 검색어 막 인물 검색어라는 게 있었는데 무조건 뭐 이중. 그게 뭐 팬분들이 얘기하기엔 42주 동안 1위에서 떨어진 적이 없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약해진 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건방짐 뭔가 네 그런 게 있었. 아니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이중기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늘 경계하고 얘기하는 그 이제 연예인병. 있죠. 아니 근데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또 얘기를 하니까 이거 참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탈피됐다는 것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좀 자각하고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신인 때부터 함께했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것들을 뭐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이 일을 접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살면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못 얻고 중심을 이렇게 쉽게 흔들린다면 정말 떨어져도 크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정말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에 그런 걸 먼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데. 맞아요. 비싸게 배웠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몸에 배일 정도로 아예 아니 참 이게 준기 씨가 대단한 게 이제 그때부터 개와 늑대의 시간, 일찜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고난도의 액션 씬들을 대역 없이 이걸 다 직접 소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네네. 왕의 남자가 큰 선물과 큰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중분들에게 이준기라는 친구는 공길, 그러니까 중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지만 중성적인 배우에서 끝날 것이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엄청난 좀 벽이 생겼어요. 내가 여기서 이걸 돌파해 나가려면 연기도 보여줘야 되지만 좀 더 탈피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어떤 남성적이고 액션, 특히 제가 신체 연기를 좋아하니까 좀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해서 거기를 좀 그 노선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예. 예, 좀 깨지고 구르고 그 시야를 더 넓혀드리고 더 좀 깨기 위해서는 제가 더 죽을 만큼 해야 된다. 저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예, 겉으로는 화려한데 배우 이준기로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걸 깨부수는 연기를 보여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첫 번째가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작품인데 당시에는 스타트를 배우들이 하는 게 좀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주연 배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쳐버리면은 저건 주연 배우의 열정이나 프로의식이 아니라 자칫하면 정말 민폐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정말 준비를 확실하게 했으니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스턴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본 거예요. 트럭을 쫙 피하고 쭉 바로 가드레일 붙이고 꽝 해서 전체가 다 터지고 커트 없이 나와가지고 피 흘리면서 기어 나와서 절규를 하는 모습이 한 커트에 담긴다면 나는 이 인물을 충분히 이 인물의 감정을 시청자분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겠다. 뭐 햄스트링이나 이런 게 끊어지면 너무 극심한 통증이 오는데 그러니까 테이핑을 미라처럼 해요. 5단에 감춰서 고통을 참고 하는 거죠. 진정성을 표현하는 갖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배우로서 정말 제대로 평가는 받아보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됐고 해내야 됐고 이게 야 훈련도 뭐 많이 하지만 탄수화물을 지금도 안 드신다고. 네네네. 이건 액션을 많이 하면서 좀 저만의 노하우인 건데 액션 장르를 많이 하고 좀 직접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부상이 많아요. 좀 부상이 많고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의사분이 좀 탄수화물을 줄이면 특히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 몸에 염증을 좀 많이 유발한다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끊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한 1, 2년은 너무 괴로웠는데 해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럼 지금은 아예 탄수화물은 많이 탄수화물을 끊었다기보다는 사실 쌀이랑 밀가루를 쌀이랑 밀가루. 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뭐 주로 드세요? 두부요. 아 두부. 그러니까 김밥을 만들든 두부로. 두부랑 계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잘게 썰어서 볶음밥도 마찬가지. 대단하시다. 그래서 전날에 좀 더 수분기 빼놓고 말린 다음에 오븐에 한번 꼬슬꼬슬하게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네 이제. 꼬슬꼬슬하게. 그냥 단순히 탄수화물을 끊었다고 해서 그냥 영양 관리 안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네네네네. 그거를 또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네 전날에 수분기를 빼놓고. 네네네네. 맛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고. 아 진짜 대단하시네. 아니 우리 유키스 작가님 중에도 우리 저 준기 씨 팬이 있어요. 예, 준기 씨가 이제 뭐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얼굴이 좀 많이 빨개지셨는데 지금. 예, 예. 지금 아니 뭐- 인터뷰할 땐 전혀 몰랐는데. 예, 예. 준기 오래된 또 준기 씨의 팬이었고. 아, 진짜? 예, 준기 씨에 대해서 그래서 팬클럽 명이 하늘 아래 준기 세상. 네, 하늘. 하준쌤. 아 죽인다. 기가 막히네요.
저는 네.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이름이에요. 하늘 아래 중기세상. 하늘 아래 중기 세상. 그러니까. 네, 그 세상 안에 사는 여러분은 천사. 이렇게 요게 압축해서 하준세. 아 맞아요. 우리 하준세를 대표해서 최고로 꼽는 무대가 있어요. 싸이의 대댓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야 진짜 이거 아 왜냐면 이종기가 춤을 잘 춰요. 아니 춤을 되게 잘 춰요. 네 중기 씨가. 좋아하죠. 그죠? 아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네. 한번 좀 이 옷을 입고? 대댓 저는 한번 좀 예. 싸이의 대댓. 오. 잠깐만 이거 아직 쌉이야. 쌉이 아니야. 잘 춰. 야 하준세. 아니 너무 잘 추신다. 야 하준세. 너무 잘 추신다. 기가 막힌다. 아닙니다. 아이고. 이 각이. 이걸 한다고 미리 얘기했으면 댄서들을 동원해서. 저는 무대에 좀 진솔한 편입니다. 진심이죠. 진심임. 제가 옷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야 너무 잘.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게 재미로 추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니. 추시네. 그 드라마 공약 때 해가지고 야. 팬미팅 때도 보여달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근데 우리 수 작가 역시 뿌듯하게. 예. 시키면 예. 할 줄은 아는 거야. 보니까 준기 씨가 뭐 하나 하려면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거야. 지금 두 동작이 미스가 나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춤이 너무 잘 추시네요. 근데 진짜 저 준기 씨가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건 사실은 이제 오늘이 처음이지만 극 중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가지 보면 좀 약간 좀 살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진심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은 다 같이 고생하시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내가 진실로 계속 공감하고 교류를 안 하면 이 기운들 못 받아요. 근데 저희 직업이 인기를 얻는 직업이라서 그런 그렇죠. 기운들을 받을 자격이 없죠. 참 정말 조셉 오늘 또 우리 준기 씨 보면서 좋네요. 또 많이 배우네. 인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후로 또 하늘이 준 준기 세상. 한리준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중기사. 하늘 아래 준기 세상에 많은 분들이 또 가입하지 않으실까. 우리 준기 씨가 저희들한테 궁금한 게 있다 그래요? 전 재석 선배님한테는 역시나 한결같이 이렇게 예. 그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예. 지금도 본인을 지켜주는 그런 마음들을 지켜주는 그런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루 일과가 되시는지 어떤 루틴이 있는지부터 진짜로 너무 제가 지금도 정말 내가 지치거나 좀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 선배님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예, 이건 뭐 직업군이 다르다는 걸 떠나서 그렇죠. 아니 그럴 수 정말 있죠. 저렇게 오랫동안 조금도 지치지 않으시고 아닙니다. 계속 정말 전체를 다 챙기시고 그런 게 제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어떤 인간의 가치관에도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데가 있어서 사실 토크쇼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럴 정도로 너무 뵙고 말씀 엿듣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저의 일상은 되게 좀 단조롭죠. 저는 모든 포커스가 좀 일에 좀 막혀 있긴 해요. 예, 어쨌든 내가 선택한 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남들이야 뭐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 너무 뭐 타이트하지 않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제 페이스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그냥 제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예, 그거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혹시 네. 언젠가 조금씩 천천히라도 내려간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내려갔으면 좋겠다. 저는 내려가는 그 순간을 항상 그리고 늘상 그 날이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당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젠 미련 없이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거 좀 아쉬웠어. 이런 게 없으려면 정말 지금 온 힘을 다하고 나중에 끝났을 때도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 저의 일상으로 또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질문을 잘하시네요. 그래. 약간 아니 약간 토크쇼 좀 해보지 그래요? 나도 모르게 준기 씨한테 지금 그냥 하늘 아래 중기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하늘 아래 중기 세상에서 중기가 만난 천사님들 해가지고 딱 하면 우리는 자기님들이고 우리는 조세. 천사님들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몰라 이런 프로그램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네, 꼭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조셉 씨는 어떻게? 네. 조셉도 한번 좀 질문을. 네. 저는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게 예전에 양배추 네, 하실 네. 때부터 상당히 정말 어렵게 지금의 자리를 만드신 걸로 알거든요. 네네네네. 정말로 여러모로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셀럽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친하신 거예요? 셀럽들은 라고는 제가 사실은 이거 질문 억지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아니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뭐 스토리에 GDC도 같이 찍고 맞아. 제일 부러워요. 아니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 어떤 걸요? 네 그렇게 그거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몸을 맞춰주면 그들이 물자리 비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물을 좀 따라주기도 하고 몇 팀이나 되세요? 제가 그러니까 단체 문자를 하는 방이 있거든요. 단체 문자 방이 한 7개, 8개 진짜 많네. 정도. 우리 저도 단톡방은 제가 먼저 만드는 편인데 네. 네. 모임이 몇 개 있어요, 준기 씨는? 저는 이제 일단 드라마한 팀들은 다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먼저 혹시 지금 되는 스케줄 있는 비는 친구들 있으면 좀 볼까 이러면 좀 이제 늦게 확인하거나 늦게 답이 오거나. 네. 정작 우리 준기 씨의 고민은 뭡니까? 요즘 고민은? 뭐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에서도 제가 뜨문뜨문 이렇게 조금씩 여쭤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 해답을 사람으로부터 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고민을 안고 현장을 가고 혼자 있을 때도 항상 그 고민을 해요. 지금 내가 너무 좀 이게 과하게 좀 힘들게 나 자신을 좀 채찍질하고 사나. 근데 참 저는 준기 씨가 오늘 나와서가 아니라 참 준기 씨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자꾸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아닌지를 잘 물어본다는 자체가 맞아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배우로 타고난 친구도 아니고요. 무조건 노력을 해야 그 비슷하게라도 나와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일찍이 그 사랑을 받아서 그런 삶의 경험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느낄 수 있는 경험이나 그런 가치들은 오롯이 현장에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사람에게 있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사람이다. 그래서 방법들을 항상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업이라는 건 어쨌든 끝이 있기 마련이고 대체되기 마련이니까 대신에 정말 제가 잘 살아온다면 이렇게 천천히 활강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착륙하고 싶다. 그런 생각.